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든과 시진핑 통화가 있죠. 네, 오늘 밤에 이제 접촉을 할 건데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대만 해협으로 중국 항공모함이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한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협조하면은 강하게 제재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자신의 위세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대만 해협에 항해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에 나왔던 뉴스가 있었는데 중국이 대만을 가을에 침공할 것이다라는 러시아 기밀 문서가 나왔었어요. 러시아 인권운동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출이 되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을 20차 당대회 전에 대만을 접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당대회에서 주석직 3연임을 확정 지으려고 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이야기였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이 계획이 어려워졌죠. 무력 점령은 없어졌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 대만 전쟁을 막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해서 대만을 쉽게 점령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다를 또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 해군을 돌파하고 넘어가야 되고 미국 공군의 지원까지도 이겨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상륙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상륙 작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꽤 어렵지 않겠는가. 여기다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즉시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이라든가 무역 제재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는 다르죠. 자원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고 수출 위주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견뎌낼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 대만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뻔했죠. 전쟁의 불씨가 튀지 않는다는 법도 없는 거고 전쟁 자체만으로도 무역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동안은 중국 대만 전쟁 리스크가 좀 사라져서 디스카운트도 약간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대만을 계속 안 쳐들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남중국해에 들이고 있는 노력을 봤을 때 대만은 언젠가 점령해야 되는 요충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간다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천혜의 요충지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부 해안에 주요 도시들이 있는데 바로 적군을 마주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있는 요충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원자재라던가 에너지 공급을 받기도 좋은 거죠. 과거의 식민지 제국주의 시절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식민지에서 자원을 조달하고 자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다 팔아요? 자신의 식민지에다 다시 수출을 하죠. 이런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냈던 게 제국주의 시대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 패밀리 국가들과 블록을 쌓아서 무역을 하겠다, 블록 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미국이 단독 패권국에서 이제는 중국이 절반을 가져가겠다, 두 개의 태양이 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중국은 이거를 위해서 외교, 국방, 경제의 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지 중국이 원하는 대로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만큼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하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우디가 원유를 위안화 결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디지털 위안화까지 가세한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중국을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자신의 블록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그 내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하겠다, 그럼 스위프트 제재도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무력 충돌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은 한 템포 타이밍을 늦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시진핑이랑 바이든이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뉘앙스를 풍겼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도 중국의 금융의 힘을 좀 빼는 전략을 쓴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무역의 힘을 뺀다라던가 이런 길들이기를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썼던 외환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금리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도 세계 경제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까지 견제를 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증시에서 쿼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많이 휘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쿼드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과거 소련, 미국이 냉전 시절처럼 꽤 긴 장기전을 준비하는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쿼드는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강대국들이 만든 협의체인데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목표로 경제 회복 등 다양한 도전과 함께 대응하기로 한 협력체다 라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란 단어를 뺐던 거죠. 결국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한 협력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나토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에다 추가로 3개 쿼드 플러스 가입을 추진 중인데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베트남이라던가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무역 비중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불편한 단어들을 내뱉을 거고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최근에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이 쿼드 4개국과 통화를 돌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하고 아무래도 쿼드 가입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쿼드에 가입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마 올해 가장 증시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 그렇다고 해서 쿼드를 가입하지 않을 거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쿼드라는 거를 보시면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봤는데 그 원에 딱 걸쳐져 있죠. 인도, 호주, 뭐 뉴질랜드, 베트남, 미국, 일본, 한국 다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가까이 있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피구왕 통키에 나오던 오복성 패스, 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지금 똘똘 둘러싼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고 여러 나라들이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인텔의 행보가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도체 파운드리 1위, 2위는 대만과 한국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죠. 지금의 전쟁 무기들을 보면은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질 않아요. 반도체가 전쟁의 핵심이고 4차 산업의 쌀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쥐고 있는 나라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패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게 최신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도록 EUV 장치를 중국에 주지 않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이다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회피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ASML의 이 EUV 장치 없이는 최신 반도체를 만들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인텔을 키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텔의 투자 소식이 쉬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몇 년 뒤에 엄청난 호황이 올 것처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과 대만이 전쟁으로 반도체 생산이 마비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 반도체를 원활히 생산할 수 있도록 뭐 삼성이라던가 TSMC, SK 같이 뭐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도 유럽이랑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서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고, 그러면 인텔 투자는 어떤 목적이냐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4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 이상 장기 투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인텔 투자도 매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뉴스는 없지만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면 인도가 확실하게 친미 노선을 걸었을 경우에 인도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간에 어렵고 한 10년 뒤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의 14억 인구 공략을 위해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던가 자동차 공장 등이 계속 지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파운드리 공장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인도에 세웠을 때. 하지만 아직 인도라는 나라가 기술 부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 제휴를 맺은 합작회사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단독 반도체 회사가 나오면서 이제 인도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나오려고 하면은 5년 정도는 있어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인도의 반도체 회사가 등장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투자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문제도 있지만 임금 상승의 압박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임금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은 글로벌 기업들, 이제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가 없는 국가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 된다, 자국으로 공장을 짓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로 국가 입장에서도 최근에 물류난, 공급난으로 자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봤기 때문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이런 지원금을 주면서 자국 내로 공장 설치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에 있었던 제조시설들이 주변의 베트남이라던가 인니, 인도로 분산하는 추세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많아요. 인구도 풍부합니다. 세계 4위예요. 그리고 동아시아로 접근성도 좋고 아래에 호주가 있어요. 호주에서 오는 광물을 그대로 인도네시아 항구에 실어서 여기서 생산해가지고 바로 동아시아로 수출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지리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정치적 안정성이라던가 미국과 외교적으로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인도네시아 투자도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안보가 불안해질수록 미국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동맹국이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일본한테 봉인을 풀어주겠다. 한국한테는 국방비 증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무기를 계속 살 수 있도록 푸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미국의 방산업체로 가겠죠. 러시아 우려 해소가 나중에 벌어져서 방산업체 주가 좀 내려가고 나면은 나중에 좀 긴 관점으로 이렇게 방산주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레이시온이라던가 노스롭 그루만 같은 기업들, 뭐 글로벌 기업들 투자는 배당도 괜찮아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어떤 업종이 오르니 어떤 기업이 상한가에 갔니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긴 흐름을 보시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세상의 추세가 이렇게 갈 거니까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방산주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곡물주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 투자가 스트레스도 훨씬 덜해지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악재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을 여러분이 찾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남들이 돈을 잃었을 때도 여러분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